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하는 투자자의 핵심, 목표 수익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아야 성공한다 교육 시리즈는 제가 지금 시사경제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면신문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 구글 등이라고 했더니 다음 카카오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그래서 접속하셔서 이렇게 많은 탭 중에서 오피니언으로 간 다음에 이곳에서 로로쌤 투자의 자격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하는 재테크의 비밀, 목표 수익률. 꼭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됐건 채권이 됐건 목표 수익률에 맞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지 만족하실 수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얼마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연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여기 이 칼럼을 기고할 때는 작년 10월에 역대 최저치로 1.25%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역대 최저치에서 0.5%나 더 낮아졌죠. 그래서 1. 0. 죄송합니다. 75%가 되었습니다. 이제 1%도 깨지고 제로 금리를 향해 우리나라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글로벌 제로 금리 시대. 그러니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1%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장기 적금 제외하고 기본 금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 물가 상승률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에 큰 욕심이 없어. 근데 적어도 이 저축할 때처럼 기존 과거에는 저축 상품이 뭐 고수익도 나왔었으니까요. 그처럼 적어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원금을 최대한 지키고 싶고 음,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높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한 5% 전후만 나와도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 쪽으로 해서 이제 고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5%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5%가 적은 수익률이 아니죠. 1%대라고 보면은 5배의 수익률인 겁니다. 10%가 되면 10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코 적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특히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셔야 되는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이어야 되는 게 은퇴자금이 있죠. 은퇴자금, 퇴직금. 퇴직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노후를 보장해주는 금액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해서 나는 5% 이상, 뭐 최대 뭐 10%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이 5% 정도만 나와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주식인데 적어도 한 15% 이상의 고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뭐 10배, 15배 이상 수익을 얻고 싶다. 뭐 그 이상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겠죠. 약간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이제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안정적인 투자자분들, 나는 정말로 5%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꼭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배당 수익 있고 시세 차익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요. 이 중에 배당을 노리시는 거예요. 배당이 무엇이냐? 배당. 얘기만 들으면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기업이 이익을 보면은 이 이익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신 주주분들께 나눠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분들한테 나눠주는데 이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잘 준다는 것은 배당률이 높은 기업. 예를 들면 4% 이상 되면은 그래도 고배당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도 은행이자보다 거의 4배, 4% 이상 되면 4배가 높은 것이니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가 있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 한두 개씩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꼭 스마트폰 아니어도 핸드폰을 한두 개씩은 사용하죠. 요즘엔 집전화보다는. 그러면은 이 없으면은 요즘에는 모바일로 뱅킹, 인터넷으로 이제 은행 업무도 보고, 온라인 업무도 보고, 교육적인 업무도 보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항상 경기가 좋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필수 소비,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배당 쪽으로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간단히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SK텔레콤이 실적이 2017년에 17조 5,200원, 2018년에 16조 8,740억, 작년에도 17조가 넘는 17조 중후반, 올해는 18조가 넘을 것으로 이제 5G 시대 되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조금 기분은 안 좋겠죠. SK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기본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인하의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이 조금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이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신주. 그래서 배당 성향을 보면은 3% 후반대에서 4%대까지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배당주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고,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배당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런 통신주라던가 강원랜드라던가 KTNG라던가, 원래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전력이 지금은 좀 수익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도 보통 저런 필수 소비재와 이제 사람한테 좀 유해한 쪽이 이렇게 수익을 좀 잘 주는 편입니다. KTNG 이런 담배나 아니면 저 도박 계열, 카지노 계열, 이런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KTNG도 간단히 보면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도 꾸준하고, 그러다 보니 KTNG도 배당 수익률이 3% 중반에서 3% 후반, 4% 중후반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올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주식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없어지지만 않는다면은 매년 배당 받아서 내가 이걸로 이제 살림에 보태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배당주. 그리고 또 하나, 시세 차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을 싸게 매수해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인데,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수익이 따르는 거고 고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리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가장 크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흔히 말하는 차트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의 그래프가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올라가면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 매매를 한다. 이거 기술적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는 건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뒤에 나중에 기술적 분석 관련된 칼럼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가장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만 지키면 되는데, 기본적 분석은 해당 기업의 뭐 산업 동향도 알아야 되고, 그 산업 동향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 산업 동향에서 가장 뭐 중심이 되는 종목이냐, 아니면은 조금 저 뒤쪽에 변두리에 있는 종목이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보면은 이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 분석이 어려워서 차트 분석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경제의 흐름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다? 돈의 흐름이다. 돈이 채권 시장이 흘러가는지,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지, 주식 시장이 흘러가는지, 주식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이 칼럼 읽어보시면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고, 그럼 그 주식 중에서 어떤 산업 동향에, 그리고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돈의 흐름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돈의 흐름,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서 그 수익을 얻으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투자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인데 혹시 통신주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나는 정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약간의 수익만 나도 만족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 흐름이 상하 파동이 복잡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